자,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 지방.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다. 왜 피해가 많냐면은, 모양이, 자, 포화지방산과 유사한데, 자연적인 형태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왜? 그러면 이 트랜스 지방은 뭘 하냐면은 LDL을 가져오는 HDL에 대한 활동을 확 줄여버리는 거. HDL을 줄일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안 좋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 LDL이 이제 각종 몸에다가 영양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들이 가서 세포 조직을 새로 구성하고 영양분을 주고 이제 희미하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어떤 식으로 여성들한테는 유방암, 남성들한테는 전립선암, 자, 이 과잉이 되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름이 이렇게 보내주면서 어떻게 과잉이 됐을 때는 혈관벽하고 가장 잘 뭘 한다? 결합을 한다. 그래서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뭘 만든다? 피가 통하는 걸 막는다는 거. 그렇게 피가 막히면 뭐가 된다? 동맥경화가 발생된다는 거. 그래서 심장 쪽에 많다든지 아니면 뇌에 들어가면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 그게 막히면 뇌졸중인데 막혀가 터지면 뇌출혈이 일어나죠. 그죠? 막혀서 안 통하니까 이제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역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각종 중풍이나 아니면 이제 마비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혈관이 막혀버리면 이제 다리에 찌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에 이제 그 뭐예요? 요산이 많은 이제 그러한 역할들. 자,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뭐다? 이러한 지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틀리다는 거. 같은 탄소에서 수소를 결합하고 있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어긋나는 방향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심장병,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2007년 12월부터 모든 트랜스 지방을 모든 음식에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g 미만일 때는 표시 의무사항이 없다. 그러면 2g 미만이라도 뭐 어떻게 제로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뭐 지방이, 트랜스 지방이 많으면 뭐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먹으면 애들한테 좀 안 좋다. 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정서장애, 과잉행동, 집중력 부족, 우울증, 과민 반응 이러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뭐가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방은 어디서 많이 그걸 한다? 간에서 이제 지방이 들어오면 화학 공장이라 했잖아요. 간은 그러한 지방들을 이제 각종 LDL 형태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HDL 형태로서 이제 다시 끌어가지고 다시 당겨오는 거. 자,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VLDL이라 해서 매우 많은 이제 지방끼리 모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직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쪼개지면 LDL이 되는 거죠. 작게 쪼개지면 어떻게 혈관을 통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 자, 밀어주는데, 자, 이러한 것은 어떻게 림프관 쪽으로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보내지는 자 림프관을 통해서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자, 필수 지방산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 지방산입니다. 자, 필수 지방산. 자, 필수 지방은 자,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리놀레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자, 그 다음에 리노렐산이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통 리노렐산 같은 경우 하루에 총 에너지의 1% 내지 2% 정도 섭취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합성을 하지만 좀 부족하다. 합성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핍되면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피부염 같은 거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각종 혈액의 응고라든지 또 감염 과정을 줄이는 물질, 그리고 면역 반응에도 또 관여를 하고 신체의 기능을 조절해 준다는 거.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에너지원이 틀리게 좀 더 남성적으로 좀 더 여성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돼 버리면 이제 다시 다른 인자로 변해서 이제 암이라든지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여성에게는 유방암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성에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순환계 쪽으로 또 다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암세포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전이가 되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노렐산, 그 다음에 리놀렌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이런 필수 지방산의 종류가 있는데 하루에 1% 정도 먹어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성장이 제대로 된 발육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쁜 기름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나쁜 기름을 섭취하면 산화된 기름, 오래된 것들. 자, 닭고기 같은 경우 튀겼을 때 산패된 기름에다 튀겼을 때, 먹고 났을 때, 피부염 같은 거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기름이나 오래된 기름 같은 걸 먹었을 때,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이 피부 가려움증 같은, 그런 부분들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 지방산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알맞게 먹어야 되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할 때도 조금은 적정하게 복용을 해야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뭐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LDL이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영양분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계속 축축해서 쌓이면 우리 수도관 알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수도관이 이제 점점 좁아져서 막혀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 자,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 질환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증세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제 조금 이제 적정한 비율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 자, 단순지방, 자, 그 다음에 복합지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지방, 그리고 동물성 지방을 통틀어서 이제 단순 지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총칭하여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 예. 자, 기름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복합 지질은 자, 여기에 이제 지방산과 알코올이 합체된 거, 복합 지질. 자, 기름인데 이 기름은 어디에 녹아요? 알코올하고 같이 좀 녹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지단백이 되겠죠, 그죠? 지질하고 이제 단백질하고도 이제 조금 섞이는 거. 자, 그렇게 돼야 뭘 할 수가 있다? 잘 떠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혈액순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지질.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자,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이 가수분해됐다. 자, 분해가 돼야 어떻게 됐다? 이제 분해가 돼야 이제 배출이 된다든지 소모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형성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도 지질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 자,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비타민인데, 자, 수용성은 물하고 결합을 아주 잘해서 흡수가 잘 되고요.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뭐다? 기름하고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자, 그러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당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 어떤 현상? 당근을 먹을 때 그냥 섭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기름에다가 볶아서 같이 섭취를 할 때 훨씬 더 지용성이다 보니까 비타민이 훨씬 더 많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토마토도 음식의 궁합이 기름하고 같이 볶아서 먹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산 3개와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 합체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중성지방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해를 해야 어떻게 될까요? 분해를 해야 이제 배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영양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은 자, 글리세롤 2개 분자가 지방산과 이제 이 지방산은 이제 인산과 콜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물과 기름이 섞는 유화작용을 얘기하는데, 자,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이 끓을 때는 기름들이, 자, 유화작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볍게 떠다니는 역할을 하다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는 그런 현상들 좀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기름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기름이 녹는 온도들이 다 틀리다. 그래서 이제 각종 옛날 농담 형태로 보면 오리기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막말로 이제 뭐 돈 주고도 이제 사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오리기름은 상온에서도 그냥 오일 형태로 기름 형태 물같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기름 같은 경우는 오리기름보다는 이제 약간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물같이 기름 형태가 되고요. 제일 극한 게 이제 소고기 기름, 소기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더 많은 열량이 들어가야 열이 가해져야 이제 녹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화란 이제 뭐냐면은 물과 기름이 분리되지 않도록 이제 기름의 경계면에 이제 유화제가 들어가서 기름을 얇게 나누어서 미립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유, 마요네즈, 생크림, 자, 그 다음에 버터, 마가린,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마요네즈는 영구적인 유화액이고, 이제 프렌치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유화액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공 유화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 지질. 자, 당 지질 같은 경우에는, 자, 당 지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식물성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동물의 뇌나 신경, 비장 등에 남아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단백은 먼저 기름하고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 이제 복합 단백질로 되어져 있고요. 자, 지질이 기름을 따라서 이제 기름이 이제 혈액을 따라 운반하려면 지단백과 같은 이제 결합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혈액이 운반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지질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자, 콜레스테롤이 이제 좀 많은 것은 이제 노란 달걀 노란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뭐 치즈 한 장에는 이제 뭐 16mg 정도. 그 다음에 달걀 노란자는 이제 한 25g짜리인데 이제 한 283mg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닭날개, 닭,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고기, 안심, 뭐 이런 종류들에 따라서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름 같은 경우에 지질이 이제 소장에 옮기되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간다고 제일 첫 시간에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럴 때 담즙이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 담즙이 어떻게 된다? 지질을 유화시킵니다. 경화되어 있는 것, 딱딱한 기름들을 이제 유화를 시키고요. 자, 이것이 어떻게 소장벽을 통과하면서 가수 분해가 일어난다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혈관에 쌓여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 HDL이 끄집고 가면서 다시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재결합시키는, 자,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지단백질 형태로 해서 어디를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혈류관을 따라서 근육과 지방 조직으로 간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 이러한 것들은 이 림프관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들 현재 겨드랑이,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쪽에 사타구니 있죠.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뭐가 있다? 림프관이 있다 보니까 이 지단백 형태로 림프관을 통해서 각종 어디를 간다? 지방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곳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자주 두드려주면서 노폐물들을 이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한 과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식사를 하면 거대 지방부들이 아주 크지요. 이게 어디 위에서는 이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장 쪽으로 와서 담즙과 만나서 이제 유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분해가 이루어진다는 거. 담즙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췌장에서 리파제가 또 나와서 소장 부분에서 이것이 다시 림프관을 통해서 분해가 된 것들이 흡수가 돼서 자, 지단백화되어서 림프관을 통해서 각종 몸에 있는 세포와 근육으로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 조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혈을 한다든지 피부 재생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다시 또 돌아서 간으로 들어와서 중성지방으로 또 이렇게 지방들은 또 어떤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었을 때, 이러한 굶었을 때, 뭐 재난을 당했다.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활용을 하는, 자, 그러한 역할들. 그리고 에너지가 갑자기 필요할 때, 이제,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자,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원이, 자, 다른 것보다 좀 높다는 거, 탄수화물보다, 자, 9kcal 1g당, 자, 다른 건 한 4인데, 이거는 9, 한 2배 이상. 그래서 기름기를 먹으면 어떻다? 좀 더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2배 이상의, 자, 단백질이나 당질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 한 95%까지 흡수율이 되고요. 자, 구성품은 체지방 그리고 세포막, 신경보호막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공급을 이제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일부 합성은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은 직접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역할이 이러한 기능, 지질이 하는 일들이 뭐가 있다? 자, 체성분,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가고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지방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또 촉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열을 유지하고 몸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한 50% 이상 체지방의 50% 이상을 피하 지방 지방층 안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열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체온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신체를 보호하는 지방이 있으니까 신체를 보호하는 생체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 장기를 보호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 뭐 칼에 찔린다든지, 뭐 되게 긴 칼 아닌다 하면은 어느 정도 뭘 한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또 그 다음에, 지질은 위장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걸 통과하고 나서 소장에서 분해가 되다 보니까 포만감을 주어서 또 그 다음에 완화 작용을 이제 한다는 거, 오랫동안 이제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배설 작용을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변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기름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기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나요? 소화흡수가 안 되니까 쫙쫙 빠지잖아요. 그런 이제 배설 작용 어느 정도 알맞게 먹어야 되는데 20% 이상 많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얼만큼 흡수를 해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이거 대용으로는 어떤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백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고기뿐만 아니라 콩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다른 걸로 좀 보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적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서 또 역량과 여러분들이 조리 전공자지만 이 역량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한 조리 개발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바르게 습득하고 이러한 역량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다양하고 좀 세분화된 요리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이제 좀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이제 요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도 이제 좀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식적인 부분과 스킬적인 부분
둘 다 겸비하는 문과 무를 겸비하는 그러한 학생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